안녕하세요. 일단은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일단은 항상 원래 좀 일찍 자야 될 때 뭐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원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이제 대학원을, 사실은 뭐 옛날에는 뭐 MBA 생각을 했고, 근데 MBA는 가자니 이미 경영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굳이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또 막상 하려면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제 사람들하고 인맥 쌓으려 가거나 이건데, 그러려면 돈을 막 제가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전 둘 다 아니니까 이미 경영학사가 있고 그걸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미 뭐 딱히 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명사들처럼 뭐 그래가지고 진짜 인맥만 쌓으려 간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게임이 성공했으면 좋았겠죠. 게임이 성공하진 않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무튼 뭐 차기작이라도 성공하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뭐 2024년도부터인가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분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그 급간의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니 그 막 사람 대학원도 막 어느 정도의 막 끝간이 있고 막 그걸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저는 좀 이해한 게 뭐냐면,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 어떤 배우고 싶은 교수가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사회에서 인식은 그걸 좀 대학원을 취업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급간이 있고 막 서로 막 차별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그게 이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 상에서만 뭐 이 사람들이 막 글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그게 뭐 공신력이 있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삐뚤어진 어떤 그게 좀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정말 대학원은 사실 좀 진짜 뭐 학자를 생각을 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차원에서 뭐 간다고 해야 되나? 연구를 좀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자가 된다고 하면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좀 알아주는 뭐 대학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거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 근데 딱히 뭐 그렇게 막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뭐 들으면 알 정도 뭐 이 정도는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분야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그런 쪽에서 그러면은 좀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막 깊이 막 들어가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결국 이제 인류 통사나 뭐 영웅전, 뭐 위인전을 봤던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학벌이나 어떤 학교 이름 이게 꼭 중요하다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사회 속에서, 특정한 사회 속에서 그 어떤 본인이 차별받고 싶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을 차별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받거나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 위치에 놓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원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학자로서 이제 성공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자기 연구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겠죠. 본인의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고, 뭐 영웅전이나 위인전도 그런 거예요. 그 사회에서 뭐 어떤 주어진 어떤 뭐 편견이나 어떤 계급,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상황적인 요건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가진 것을 뭐 활용한다는 느낌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격적인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훌륭함, 탁월함, 뭐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서 뭐 성공하고 그걸 좀 극복하고 사회적 뭐 그런 걸 좀, 그게 사실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빠르게 뭐 성공 거두었다가도 무너지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걸 좀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비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모든 걸 이제 타고났기 때문에 약간 좀 아닐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들을 좀 탈을 물고 넘어가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부분 이제 공학에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공학 투자를 안 하는 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그냥 공학을 투자를 안 해서 그냥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러면은 다 이제 뭐 공대 그 생들이 다 뭐 CEO가 돼서 뭐 운영을 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기업 뭐 이제 그룹사 뭐 회장들이 뭐 다 뭐 경영학 전공을 했고 뭐 다 그렇잖아요, 다. 근데 이게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인데도 이게 성과가 안 거둔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은 약간 그래요. 그게 당연히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 자기를 리딩해 줄 때 당연히 만족도를 느끼죠. 기술자는 그렇고,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사실 좀 그러면서도 경영학도 같이 배우고 뭐 이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진짜 이제 경영을 좀 뭐 역사나 이런 거라도 좀 배우고, 그래서 실패해서 그걸 반복하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 나가는 이제 기술 트렌드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도 뭐 같이 알고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브리드 있는 사람이 좋긴 한데, 하이브리드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이브리드인지 모르니까 그냥 얇고 넓게 막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둘 다 전문성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거를 못 하니까 하나로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학자들은 자신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공학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좀 소통이 편하고 리딩도 잘 되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장이나 뭐 대표이사도 뭐 아니면 뭐 부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뭐 요새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그 공학이 꼭 공학 투자가 그러면 뭐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왜 그런 걸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공학만 투자가 부실하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의학이나 이런 거에 비교를 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거고, 사실은 좀 그래. 그러니까 좀 뭐 제가 약간 좀 뭐 인문학
인문학이나 뭐 약간 뭐 어문학이나 뭐 경영이나 이런 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편향된 관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약간 뭐 게임사도 그렇고 약간 뭐 제가 뭐 아타리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좀 월스트리트식 어떤 경영 방식이 어떤 진짜 그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에서 완전히 반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존중받아야 되는 영역들을 막 완전히 막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면에 그런 것 자체도 진정한 어떤 그게 숫자로만 본다는 관점이 그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인문학적인 관점이 결여돼서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공학도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거든요. 약간 인문학적인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갑자기 이제 막 해외로 가가지고 막 갑자기 명상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뭐 대체 예약을 하다가 좀 일찍 우리가 원해 우리 조금 그분이 좀 더 사실 수 있었던 기대 수명보다 조금 일찍 가시긴 했지만 아무튼 약간 좀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케팅적인 감각도 진짜 지금 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공학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리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긴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사람들 줄여서 이제 인력 감소를 해서 그러면 성과가 더 좋게 보이니까 점적 성과가 좋게 보이니까 뭐 한다.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반복이 일어나서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상황을 좀 보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좀 그냥 좀 월스트리트식 방식 아니면 재무적인 관점으로만 뭔가 보는 게 꼭 이제 결과를 놓고 보는 이제 실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결과만 봤을 때 그것도 이제 월스트리트식이라고 하더라도 통찰력 있는 사람이 그걸 또 경영하면 또 다르거든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경영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이제 공학에 투자를 단순히 안 해서 뭐 발전이 없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당연히 공학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원인이 왔느냐 그러니까 이 스노우볼이 굴러져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인문학이 부재하다. 인문학적인 어떤 그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인문학 뭐 교양으로는 뭐 듣고 그냥 그래 뭐 좋지 뭐 개념 이런 철학적인 개념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 막 나도 뭐 고양된 것 같네 기분이. 약간 이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가서라도 약간 이게 맞나? 이게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막 서로 인격 모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살아가는 게 맞나? 같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없지 않은 이상 계속 뭐 이거를 계속 그냥 내 뭐 그 감정이 막 마무리될 때까지 버틴 게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약간 이런 것들이 많고 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소하려고 보는데 답이 없는 거야 사회에서. 이상한 자기계발서 뭐 잡으면 이제 무슨 뭐지 이것만 하면 이제 빨리 경제적 그 부를 이뤄서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뭐
그냥 사자의 어떤 공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뒤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고 막 사실 진정한 인문학은 조금 뭔가 결여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찰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가 추구하고 사회가 기댈 수 있고 사회가 뭔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리더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뭐 그 좀 부재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요. 그 인문학적인 부실,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들도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믿고 따를 어떤 그 뭐 명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가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답을 찾아낼 것 텐데 근데 그냥 무늬만 박사고 그냥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이게 현장하고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라고 들려주는 말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 어떤 사회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어떤 편견에 갇히지 않고 어떤 이렇게 그 지식은 저는 만유기종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거에서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까지 이제 펼쳐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통찰력들이 나오고 근데 진짜 그냥 이게 그냥 자신의 어떤 명성을 높이고 그런 돈을 벌고 이거에 조금 집착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회에서 그래서 명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딱히 어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어떤 그 리더들 정말 옛날에 어떤 다원 교수님들처럼 어떤 그 뭔가 존경할 만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하고 뭔가 따를 만하고 막 전후 세대를 겪으면서 막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정말 인간을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군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막 이럴 만한 게 없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 탁상 공론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학문적인 공부만 하고 그냥 이게 실제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정말 그냥 이제 우리 좀 그냥 체면상 어떤 그걸 자리를 주는 거지 이게 진짜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자리를 줘도 이 사람이 그냥 우리도 그냥 박사가 이렇게 어떻게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거랑 정말 자기가 갈피를 못 잡을 때 고개를 숙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말 간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지 이해찬 총리였나? 뭐 아무튼 이게 뭐 적과쉽다는 뭐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사실 뭐 약간 좀 자기 그러면 해당 당이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제 거목이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옛날에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중심을 잡고 뭐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지금 지금의 여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야당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떤 이제 뭐 좀 지나치게 편파되고 어떤 극단주의적인 관점이나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기보다도 이제 보이는 어떤 이제 통찰력이 있고 인간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없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편집을 또 이제 배워서 이걸 좀 이제 줄인다고 하면 이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약간 컷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약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게 통찰이 음 정말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진영이든 뭘 떠나서 정말 좀 그러니까 전 세대를 겪은 어떤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그 노련한 통찰력, 이 인간에 대한 그 애정, 그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약간 좀 음 약간 점점 그렇게 간다는 식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같이 뭐 협력해서 어떻게든 뭐 사회를 좀 발전시키고 이런 게 조금 결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런 또 별개로 이제 그 어쨌든 별개는 아니고 관련은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인문학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말 믿고 따라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뭐 그러니까 이게 꼭 그건 이제 아까는 정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이제 일종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말 경영자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리더십이 없다 사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영자들이 결국에는 이 공학이나 이런 거에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스템에도. 경영자들이 돈이 제일 뭐 그 사업을 굴려야 돈이 나오는 거고, 사업을 굴렸을 때 돈이 나왔을 때 그걸 그 돈으로 이제 그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니까 그 공학에도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영자들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사업이 좀 뭐 애매하게 막 흘러가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거나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투자만 받기만 하면 이제 날아올 수 있는 분야가 있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그걸 이제 공학자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조금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아,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그 사회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은 그걸 투자를 하기는 경영자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안정적인 기반이든 아니면 이제 예측이 되는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그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하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사실은 꼭 경영자라고 해서 꼭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어떤 그 경영자 본인이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거나 뭐 이간희 회장이라던가 뭐 이병철 뭐 이라던가 회장이라던가 뭐 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관점이 있고 어떤 철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한 어떤 그 인간 사회를 통찰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사람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방향 중에서 이 분야에 이 공학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결정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정말 지원 받아야 될 분야들이 조금 당장에 돈이 안 되거나 이런 분야들은 좀 확산력이 밀리거나, 아니면 다른 그 정말 뭐 애플에서 뭐 해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 해가고 있거나 대박난 분야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가 선두가 되고 그걸 계속 뭐 선두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앞서 나가는 어떤 통찰력으로서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도 부실하고 리더십이 부실하고, 그래서 경영자들도 방향성을 못 잡고, 방향성 못 잡기 때문에 공학에다 투자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는 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지?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야. 포장에만 집착을 하고, 성형에만 집중을 하고, 분장을 집중을 하고,
분식회계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분식회계는 잘못된 거고, 그죠? 어쨌든 포장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때는 있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도 관점 뭐 발달 있죠. 근데 어떤 아이템이나 뭐 기술이 좋지 않은데 그걸 포장하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뭐 성형도 당연히 뭐 예뻐지면 좋죠. 멋져지면 좋죠. 근데 그거에만 집중한다. 외적인 것만 집중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어떤 본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먼저 보고 그냥 근데 자기가 조금 그냥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꾸미고 싶다 하면 그렇게 꾸미는 건데 관점이 그게 좀 먼저가 되고 외적인 게 먼저가 되고 왜냐면 내면적인 건 어차피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다고 서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그 정말 인문학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제 겉으로만 이제 그거에만 이제 집중하면서 그런 거에만 매몰되게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그 산업 자체를 그 문제가 있다 뭐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그거에만 매몰돼 있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된 가치들이 발달하면서 다 같이 뭐 하는 거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이게 겉에 뭐 이게 조금 사실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고 좀 비본질적인 건데 후순위에 있어야 될 건데 이게 선순위에 있고 정말 본질적인 거는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사회가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병목일 수 있고 걸림돌일 수 있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본질도 튼튼하면서 비본질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다 같이 좋은 거죠. 근데 본질은 부실한데 이게 겉으로만 있으면 이게 결국 다 같이 여기도 이 비본질적인 게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순식간에 훅 하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질 무너지면 다 끝이거든요. 사회가 올스탑 돼버리면 다 같이 스탑인 거예요. 그게 지금은 투자를 하고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본질적인 거에 포장을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그 어떤 기본적인 생명이 이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뭐 이게 꿈이고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건강이 당장 이제 내일 모레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보겠다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투자하는데 택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연명 치료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제 불태워서 뭐 쓰고 그거야 뭐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을 상황에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인문학에 왜 부실한가? 분명히 훌륭한 뭐 우리가 아는 뭐 인문학자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있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길러왔을 거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냥 비제도권에서 사실은 좀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노력으로 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뭐 그냥 순탄하게 인정받았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인문학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게 이 학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대학원 이 생각들 이런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말 급간을 나누고 이러면 사실 거기에서 사실 학자는 본인의 진정한 연구가 중요한 거고 그 실력이나 어떤 연구, 통찰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온 뭐 대학 뭐 그거에 어떤 그 뭐 관여가 된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진짜 정말 탁월한 어떤 교수한테 수학을 하고 그걸 배워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급간을 나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기본적인 뭐 그 사람이 이제 학문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갔을 때는 그 사람의 뭐 성실성 뭐 이런 거를 봐서 그거 어떤 노력했던 기존에 있던 거는 반영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취업할 때도 사실 그거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바탕만 될 수 있을지, 이제 종합적인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플러스 받을 수 있지만, 성실성 부분에서는 플러스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종합적인 거는 또 이 사람이 어떤 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좀뭐 학문적인 것들도 사실은 그게 종합적인 판단이 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게 핵심이 되지 않나. 근데 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도, 그런 거를 이제 뭐 서로 그냥 장난을 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가 위주가 된다는 게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나, 병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분야를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약간 카르텔 같은 게 형성, 만약에 진짜 그게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그게 이제 그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대우받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연 같은 것도 뭐 불러준다고 했을 때도 그냥 어떤 학벌로 뭐 불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연구 성과를 봐야지, 그거를 좀, 아니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불러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동문끼리 불러주고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사람 불러가지고 기회도 주고 뭐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그거를 이제 그냥 이제 그냥 동문만 오케이, 나머지는 아웃, 아니면 이제 어떤 급간을 나눠가지고 이 정도 급 이상만 이제 우리랑 이제 강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단 뭐 다른 데서 뭐 유명하지 않으면 그냥 아웃, 뭐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지 않고 얘 다 같이 어떤 훌륭한 사람을 이제 쓰면서 그걸 동문도 같이 챙겨주고 이러면 뭐 그야 사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별 만약에 당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진짜 실력이 있고 진짜 연구 성과가 탁월하고 뭐 해외에서도 막 엄청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이 사람 또 여기 그냥 오겠어요? 그냥 안 오겠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근데 그런 사람한테서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그러면 통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재하게 된 원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 근데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제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인간들이 뭐 떠들어대는 얘기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뭐 현실에서도 진짜로 우리나라 그렇다고는 모르는 건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그게 우리 사회 병목이 되고 있는 어떤 증상 중 하나다, 현상 중 하나다. 그거를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은 약간 좀 뭔가 어떤 자기 원하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상대에게 없다고 하면은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뭐 사정이 안 돼서 못했든 아니면 실력이 안 돼서 못했든 못했다는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에 안 맞아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것에 집중했을 때 딴 거랑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좀 갇혀 있다. 박사도 사실은 그런 거, 박사나 뭐 석사나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사실 최소한의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이 정도의 돌다리를 이제 두드려보고 검증할 실력은 돼야 된다.
이 자신의 논리 논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걸 논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거를 어떻게 이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토론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어떤 거를 설명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룰을 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이제 학위라는 게 뭐 석사나 박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최소한의 틀인 거죠. 학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석사나 박사를 받은 학위를 받은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보증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최소한의 보증이 맥스를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끌어가는 사람, 리더십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건 그 진짜 노벨상 수상자 같은 거예요. 약간 우리 사회, 우리 어떤 틀에 변혁을 해가고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끌고 나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는 사실 어떤 학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틀 안에 가려져 있는 형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근데 그거에만 우리는 조금 많이 뭐 그 막 비형식 형식이 뭐 틀이 없어야 된다, 뭐 학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되어서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최소한의 틀 안에 최소한의 틀만이라도 가져가자라는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틀 안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갇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리더가 없는 형식인 차세대 리더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 리더는 그나마 있어서 어떻게든 버텼고, 그리고 그거를 그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승계자가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던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탕을 해가지고 어떻게 꾸려는 가는데 통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경험해 봤던 걸 이렇게 기어 맞춰가지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게 닥치거나 뭐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찰력이 있고 자신의 어떤 관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해서 그렇게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한테 자신 리더를 맡아야 되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런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영자들도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사회에서 조금 그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막 다 같이 이제 인문학도 부실하고 경영학도 부실하고 공학 투자도 부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다 같이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고 계속 그 틀만 서로 이제 요구를 하면서 계속 기준을 높이면서 서로 서로 부닥치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 서로 싸우고 그러면 서로 이제 상처만 받고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막 이렇게 되고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요식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형식 틀만 이제 좋아하고, 근데 이 틀은 진짜 최소한의 보상인데 이거를 조금 최대한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있고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거는 이제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사이비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틀이 없고 어떤 기존의 어떤 형식이 없는 거를 막 추구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다가 어떤 이제 미친놈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현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사이비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가지고 경계하는 바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계속 그걸 경계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게 인문학의 어떤 리더십이 없이 그냥 정해진 틀로 계속 하고 뭔가를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을 가둬놓고 평가를 하고 이러면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통찰력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정말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뽑아내고 있고, 그 아웃라이어가 없으니까 자신들도 기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기댈 수 있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회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런 이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계속 그 사이비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정말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회를 못 받고, 약간 이런 측면들이 있고, 이거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인류 통사를 보고 위인전을 보고 영웅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함, 그 사람의 탁월성, 이런 것들이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 사회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어떤 것을 이제 사회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뭐 학력이나 뭐 가진 거라든가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어떤 통찰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 인간에 대한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정말 생각보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말하고 있는 어떤 뭐 지식 수준, 뭐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에 기여하고 바꿔온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짚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의는 하되 사이비나 이런 거에 빠지거나 이런 걸 주의를 하되 돌다리는 두드려보면서 이렇게 어떤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사회를 따라할 거란 말이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되 뭐 그냥 완전히 막 꼭 초고스펙까지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만, 사회에서 요구한 거는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런 거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올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 사람. 근데 그걸 좀 내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머리에 있는 것들 토론을 해봤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 탁월성이 보인다. 이 사람은 어떤 리더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이비가 가끔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좀 그러니까 그 돈을 물질적인 게 위주가 되는 사회에서 약간 그런 걸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런 걸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그 사람 관점이 그런 아예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에 좀 애정이 많거나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웃라이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뽑아낼 필요가 있다. 근데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내갈 맥스를 우리가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사실 보장되지 않은 거거든요. 당장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정말 옛날에 회사의 성장기 때는 뭐 전후를 겪고 뭐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떤 일이 내일 당장 어떻게 터질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에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을 뽑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면에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그때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뽑았겠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영웅을 알아본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약간 좀 그런 사람들 뽑아서 해서
이제 성장을 해오고 발전을 해오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고 성숙기에 이르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까지 막 급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세상을 돌아가는 걸 원하고, 그러면 이제 이 조직원들 안에서 화목하는 걸 원하니까 이제 화목, 그 조직이 뭐 집안은 이랑은 다른데, 가왕한 사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조직에서 어느 정도 분란이 없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라이어를 위에 상단도 쳐내고 아래 상단도 쳐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빈둥빈둥하고 뭐 문제 없고 이제 분란 없이 이렇게 굴러가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정말 리더십, 자기를 끌고 나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 있어서도, 조직 생태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A급가 그 리더가 A급인 회사는 S급이 못 들어가고, 리더가 B급인 회사는 S급이나 A급 못 들어가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당연하다는 식이 계속 굴러가면, 그게 사실은 정말 CEO라면,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제일 정말 대박 내고 싶다면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사고를 좀 개선을 하고 막 많이 배우면서까지 그 CEO가 진짜 직접 그 뭐 대학을 뭐 다니든 뭐 하든 그렇게 배우면서까지 그걸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고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레이건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약간 물론 이제 호황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잘 맡기면, 필요한 사람한테 잘 맡기고 그를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을. 근데 그거는 그는 어떤 통찰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아랫사람을 두는 사람을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우리 사회였다면 그건 오히려 좀 달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오히려 좀 그런 게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 세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세존이라는 개념이 뭐 이 어린아이가 보통 이제 뭐죠? 어린아이, 그 부처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 동자승 이런 개념으로 와가지고 3살짜리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고 이제 소를 몰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이 뭐냐면, 사실은 조금 자기보다 좀 그 어려 보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이런 형태로 온다는 어떤 그런 우화적인 걸 표현을 하고, 뭐 성경에서도 뭐 예수님은 약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이제 그런 사람을 따라야 된다. 예, 그런 거를 예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순수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순수함이란 게 극단주의나 어떤 광신도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뭔가에 천착하고 막 집착하고 이것만이 옳아 뭐 이런 광신도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이제 위대한 성인분들이 얘기했던 어떤 순수함이라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제 틀에 갇히지 않은 그런 탁월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통찰력이 틀에 갇히지 않고 그거를 기존 있는 것들 뛰어넘는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할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겸허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이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반성도 하면서 이제 어떤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오늘날의 사회는
조금 인문학적인 통찰력은 좀 굉장히 좀 경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리더십에 대한 자신을 이끌어갈 리더를 어떻게 보면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본인들은 실제로는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사회가 이제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사회에서 계속 머리를 막 서로 사회라는 틀 안에 계속 부딪히면서 머리를 박고 막 아파하고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히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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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어떤 인문학 리더를 우리가 발굴하고 자신보다 탁월한 존재가 탄생해서 우리를 좀 우리가 봐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했어도 그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막혔던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약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못했던 것들이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얘기를 어떤 이제 훌륭한 인문학 이제 연구하던 사람 분이 어떤 교수나 어떤 박사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에이, 뭐 나보다 어린 게 뭐 아니면 뭐 우선 악플도 없는 게 뭐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그냥 뭐 우리랑 뭐 동문도 아니고 누구야 뭐 이렇게 취급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A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봤을 때는 아 맞아, 아 그랬었지, 아 확실히 이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나 집착을 조금 버려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좀 서로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 인류 통사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 윈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솔직히 뭐 꼭 학사 정도 있어도 충분했고, 솔직히 학사가 없어도 심지어 학사가 없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뒤바꾼 사회를 뭐 뒤바꾼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나 어떤 아픈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었던 통찰력과 결심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뭔가를 뒤바꿔야겠다는 생각하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집념이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세상을 뒤집어 놓고 어떤 나중에는 심지어 특정 학문의 아버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학자로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뭐 아니면 이제 학문의 어떤 창시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학문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학자로 불리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나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고 통찰력이 중요한 것이, 약간 학벌이 꼭 뭔가를 규정한다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좀 굉장히 뭐 탈을 뻗어나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좀 또 지금 약간 괜히 또 영상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또 괜히 약간 좀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말을 붙이고 약간 좀 이러니까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오늘 떠오르는 생각들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